안녕하세요. 네, 저는 1차, 2차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받았고 또 총점으로는 171.48점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3등을 한 선생님입니다. 저는 오늘 무엇을 말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공부하면서 느낀 점과 그리고 합격을 위한 꿀팁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수교육에서 태구쌤이 가장 이해 기반으로 잘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최근 문제들을 보면 단순한 암기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주변 친구들이나 그리고 과 선배, 후배들에게 태구쌤을 가장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저는 초수 때 4학년이어서 학교도 다니면서 공부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세운 전략은 태구쌤 거만 다 외우자, 그리고 법총론, 교육학 어느 정도만 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결과는 경기 컷에서 마이너스 3점으로 1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보니 저는 총론을 많이 외우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재수 때는 법 총론을 완벽하게 통문장으로 암기를 하였고, 그리고 전공도 태구쌤 커리를 두 번째에서도 쭉 따랐습니다. 또 저는 수석이라는 사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강사, 2명의 강사를 더 추가로 8월 이후부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의 다양성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수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성적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3등, 수석은 아니지만 3등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고 태구쌤 내용 다 외우고 법총론 통문장 암기하고 교육학을 어느 정도만 한다면 1차 시험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구나 였습니다. 노량진이나 그리고 주위 사람들 스터디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자료가 있고 정말 많은 외워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도 봐야 한다고 말을 하니까 뭔가 떨리고 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들이 계속 들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태구쌤 내용만 완벽하게 봐도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에게 전공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교육학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법총론을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지 라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1년이라는 그 임용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서 필요한 꿀팁 5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면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무엇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부를 한 달 만에 끝나거나 2달 만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수면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경험담을 얘기해 보자면 제가 초수 때는 이 수면 시간을 몰라서 4시간도 자고 6시간도 자고 8시간도 자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잠을 잤습니다. 제가 초수 때 막 한 달 이상 감기에 걸려서 공부를 못한 적도 있었고 공부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재수 때는 나한테 최소 수면 시간은 무엇일까? 라고 궁금증이 들었고, 그리고 그 최소 수면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은 7시간을 자고 그 다음 주는 6시간 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6시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5시간 반, 이렇게 30분씩 줄이면서 잠을 자보았습니다. 6시간까지는 제 몸이 버티고 제 공부 스케줄, 하루 스케줄을 수행해도 몸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6시간이 깨지고 5시간 반이 되자 제 몸에서 아픔과 그리고 컨디션이 저하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 다시 수면 시간을 6시간으로 올렸고 6시간으로
한 주, 두 주, 이렇게 한 달 공부하다 보니까 몸이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공부도 잘 되어서 저의 최소 수면 시간은 6시간이구나 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이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최소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인지 미리 파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집중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정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이 잘 되는 시간과 그리고 집중이 되지 않는 시간, 이 두 가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자, 첫 번째,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기가 힘들었고, 아침 밥을 먹고 점심까지, 그리고 점심 밥을 먹고 오후 약 3시 정도까지는 밥을 먹으니까 배부르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공부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9시까지는 스터디, 법총론 스터디를 했고,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교육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육학 강의를 듣고, 그리고 점심 이후에는 전공 강의를 오후 3시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강은 내가 뇌를 엄청 많이 써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듣고 이해하고 필기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집중 시간이 낮은 오전 시간에 배치를 하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럼 오후 3시 이후 저는 저녁 시간에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외우는 데에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집중이 잘 되고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 시간대에 암기하고 그리고 문제들을 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11시가 넘고 나서는 기출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기출문제 스터디 등과 같이 마지막에 집중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전이라서 귀찮아지고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가 돼서 그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또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전과 오후로 나눴다면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마다의 그 자신의 집중 시간을 파악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공부 환경입니다. 이거는 저도 말해드리고 싶은 게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때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공부가 절대 안 되고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가야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아, 전화가 올 거야. 중요한 연락이 올 거야. 이런 합리화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집에서 하고 내일은 도서관에 가지 뭐. 오늘은 집에서 하고 내일은 독서실에 가지 뭐. 이렇게 합리화를 많이 하는데 그때만큼은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그때만큼은 자신을 믿지 말고 나에게 힘들지만 최적의 공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집에서 공부가 안 되시는 분은 출석 인증 스터디,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독서실 같은 곳에 가서 자신이 왔다는 인증하는 스터디를 꾸려서 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고, 그리고 핸드폰 제일 문제가 많은데 이 핸드폰에서는 저는 친구랑 잠금 어플을 활용해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자, 핸드폰에서 친구랑 저랑 둘이 어플을 깔고 서로의 핸드폰을 비밀번호를 잠궈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공부 시간이 7시부터 밤 12시까지라고 한다면 그 시간대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리고 제가 자는 시간이 1시 정도였는데 그러면은 1시 반부터 새벽 6시까지는 또 핸드폰 잠금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 공부를 엄청 오래 많이 하다 보면 밤에 유튜브를 보는 게 너무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에 빠져서 하나, 두 개, 세 개의 영상을 보다 보면 새벽 4시, 막 5시 이렇게 잔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에 컨디션이 확 저하가 돼서 공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는 시간에도 어플 잠금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잠금을 할 때 전화와 문자, 혹시 모를 진짜 긴급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전화와 문자는 빼고 잠금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합리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자신에게 최적의 공부 환경을 만들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운동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운동하는 시간에 공부할 거야. 정말 좋은 말이고 정말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공부하다 보면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공부 초반에는 또 막 유튜브도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뭐 웹툰도 보고 나름 나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라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루에 1시간씩 7월까지는 1시간씩 꾸준하게 운동을 했는데 그때 썼던 방법이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그때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공부를 중간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고 집중이 좀 떨어진다 싶을 때 아니면은 제가 보고 싶은 뭐 스포츠나 어떤 경기가 있을 때 그 시간대를 활용해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서 그 영상을 봐서 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활용했었습니다. 임용고시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하게 계속 달려가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단거리라고 보지 마시고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체력을 길러서 10월, 11월 이때는 저는 운동을 쉬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체력을 기른 후에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 관리,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체력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 멘탈입니다.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제 고향에서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형, 누나, 뭐 후배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많이 말을 해주었었습니다. 근데 임용을 공부를 하고 노량진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 자존감도 낮아지고 불안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공부 그리고 시험 때문에 많은 불안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을 헤쳐나가는 것, 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모두가 불안을 갖고 있지만 그 불안을 빨리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회복을 한 편이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등산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멘탈 회복을 하였습니다. 불안하다고 힘들다고 멘탈이 무너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 멘탈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멘탈 회복 방법을 만들어서 멘탈을 관리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불안, 고난, 역경 등 다양한 상황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너무 낮아 보이고 나는 너무 못해 보이고 내가 너무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현상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방향으로 지금처럼만 꾸준히 나아간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